70일 그림에 나타난 질병 제3중수골 골막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 다리, 앞다리 같죠? 앞다리가 있고 가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제3중수골 앞쪽 면에 골막에 염증이 생겨 외관상 혹처럼 밀려 올라와 있는 것을 말한다. 2.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만지면 심한 통증을 느끼고 열감이 있으며 움직임이 둔해져서 어깨 근육통으로 착각할 수 있다. 3. 처음 미세골절이 생겼을 때 방사선 검사로 즉시 골절의 위치와 골막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뼈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3세 이하의 말에게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할 때 흔히 발생하게 된다. 답은 3번이고요. 제3중수골 골막염 이 부분은 그래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번, 2번,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방사선 검사로는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사선 검사로는 미세골절을 처음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3, 4주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 이렇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 말의 응급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민성 쇼크는 말이 특정 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이며 페니실린, 백신, 면역 혈청 등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 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2차 감염 방지로 상처 부위를 즉시 문지르고 닦아내야 한다. 3. 말은 다른 가축보다 파상풍에 대한 감수성이 큰 동물이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즉시 파상풍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열사병 진행 시 체온은 최대 40도까지 상승하고 발한 능력이 손상되며 체내의 항상성이 흐트러져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말의 응급질병 파트도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는 파트여서 이렇게 챙겨보셔야 되는데 뭐 자세하게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응급질병이 뭐가 있는데 이런 특징이다. 이런 정도로 키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같은 과민성 쇼크는 아나팔락시스라고도 해서 우리 주사 맞으면 원래 그 보건소나 이런 병원에 주사 맞으면 원칙적으로 맞고 30분인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상 반응이 있나 없나 보고 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저 말도 똑같습니다. 말도 원래 이런 주사 같은 거 맞거나 특정 물질 노출됐을 때 급성 알레르기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챙겨봐야 된다. 특히 주사 맞았을 때 말도 주사 맞았을 때 이런 부분 챙겨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요 부분 때문에 2번의 문장 때문에 답을 좀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외상에서 중요한 거는 상처가 났을 때는 피 멈추는 거를 멈추고요. 더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건데 그 상처 부위를 문지르거나 닦아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외상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서 그 부분이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들어갔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문지르거나 닦아내면 오히려 더 세균이나 독성 같은 물질이 더 잘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처 부위를 문지르거나 닦아내서는 안 되고 하게 되면은 상처에서 상처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응급조치할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번과 4번도 은근히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은 파상풍에 대한 감수성이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꽈서 내요. 감수성이 크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열사병도 잊을만한 명시 나오는 파트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 인공수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공수정 자주 나오죠. 이거 진짜 좀 항상 제가 말하는 포인트 문장 표현이 이상하게 장점과 단점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 구별해서 익혀두시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렸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 앞말과 수말에 실질적 접촉이 없어 질병 전파 위험이 없다. 2. 씨앗말의 인공수정은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배란전 난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3. 냉장 적용은 약 5도에서 24에서 4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동결 정액은 동결 융해 시 정제 활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1번이 딱 나오죠. 인공수정의 단점 8가지 중에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식기 전염성 발생 및 생식기 점막 손상이 있는데 이 전염성이잖아요. 전염성. 그래서 전염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염성 표현, 그래서 질병 전파 위험이 없다. 이 전염성 발생,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간혹 그 사람이나 기구를 통해서 그런 그 전염성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1번이 틀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3번, 4번도 꾸준히 나오는 문장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는 딱 그 앞말의 상황을 보고 상태를 보고 이제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배란이 딱 남포가 딱 있을 때 어쨌든 그때야 더 확실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취지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 갑자기 심한 파행을 보이는 질환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 답창, 2. 비염증성 부종, 3. 활액성 부종, 4. 비절 단종. 파행이라고 하면은 말이 못 걷는 거죠. 걷질 못하는 건데 단계에 따라서 쩔뚝거리면서 걷냐, 뭐 달릴 때만 쩔뚝하냐, 걸을 때도 쩔뚝거리냐, 서 있지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파행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런 문제를 그런 거를 이게 몇 단계냐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런 문제처럼 이 증상이 파행과 얼마나 관련이 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이 문제의 정의를 좀 알고 계셔야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가장 심한 파행, 요거는 이제 말이 이제 가장 심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되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답은 답창입니다. 1번 답창이 되겠고요. 답창은 이제 말 발의 바닥에 뾰족한 게 찔려서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뾰족한 거 밟으면 바로 하면서 증상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장 같은 경우에는 말이 갑자기 심한 파행을 일으키며 이런 표현이 책에 있고요. 비염증성 부종. 그러니까 부종은 붓는 거잖아요. 염증성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져 생기는 부종인데 비염증성. 그러니까 아닐 비자를 섞였죠. 염증이 아닌데 부은 거잖아요. 염증이 아닌데 부은 거기 때문에 심한 파행, 요거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연계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운동 많이 하면 염증이 생기고 해서 붓는데 비염증성 부종은 운동을 시키지 않은 말에도 종종 다리에 발생을 합니다. 활액성 수종, 활액으로 인해서 수종, 물이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릎 안쪽에 물이 차서 부어 있는 것이고요. 외상에 의해 무릎에 있는 활액나 염증이 생겨서 일어납니다. 다행히 요거는 파행을 일어나지 않고 외관상의 문제만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절 단종, 이 비절 수종, 비절 단종, 뭐 비절 무슨 종, 요거는 어쨌든 정의는 꼭 알아두시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그거 물어보는 게 더 많이 나와요. 비절 단종은 외상에 의해 비절 뒷부분에 피하 조직에 물이 차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파행은 일어나지 않으며 있어도 경증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한 파행 이렇게 되다 보니 1번 답창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되게 길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발굽질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걸로 고르는데요. 1번 제차불안은 제차가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는 등 제차가 부식되는 발굽질병을 일컫는다. 2. 백선열은 발굽 백선 부위가 외부의 충격 및 세균의 증식으로 인해 썩어 제벽이 불드는 질병이다. 3. 제협염은 발굽 속에 있는 제골과 각질 사이의 연부 조직에 염증이 생겨 심한 파행을 일으킨다. 4. 주상고렴은 발굽 측연골의 만성 화농성 염증으로 습한 환경에서 방목 사용 시 흔히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주상고렴은 주상골이 위치한 어떻게 보면은 발의 뒤꿈치 맨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에 두면은 그런 심지골건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균형을 잡아주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발굽 축연골의 만성 화농성 염증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상고름은 재관절을 이루고 있는 주상골, 주상점액낭, 심지골관 등의 손상으로 발생을 한다. 이제 요 정의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참고로 발굽 축염골의 만성 화농성 염증은 재관농양에 해당이 되고요. 습한 환경에서 반복 사용했을 때는 재저농양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굽 질환이 어떻게 보면 운동기성 그런 운동기계와 관련된 질병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데요. 제차불안, 배선열, 제염협은 보시면 기출 써 있잖아요. 주상고령까지 해서 기출 횟수 써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자주 나오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염업하고 제차불안하고 주상고령은 그 제 책에 그 초반에 핵심 정리가 나와요. 거기 나온 핵심 정리 부분을 꼭 다 읽고 가시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바쁘시면은 제차불안하고 제협협은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백선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현자 박을 때 못 박는 기준이 된다. 요 포인트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승마지도사를 다 마치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그 말 관련 사심리 법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시험 잘 보시길 기원 드립니다.